저번 영상에서 우리 뇌가 기본적으로 나무 세계관보다 자신의 세계관이 더 우월하다고 믿고 싶어 하는 우월편향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월편향은 그것이 충족되면 행복한 감정이 들어서 참 좋지만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열등감을 만들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물려받은 여러 심리학적 요소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똑같은 상황이라도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채널의 이름을 청명한의원 어미키 원장의 건강보감과 같은 식으로 짓지 않고 미키피아의 마음 돋보기라고 지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청명한의원도 아내가 지어준 이름이었지만 미키피아 또한 아내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제 이름을 발음하면 어미키이기 때문에 미키라는 이름과 함께 유토피아의 피아를 붙여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결혼해서 내내 목격했겠지만 저는 유토피아에 사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신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일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아빠는 이 생의 삶도 천국처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증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뉴스나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헬조선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현재 상황만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정말로 제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저번 동영상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유복한 집안에서 고생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내용이지만 집에 소주 한 병 살 돈이 없어서 아침에 외상 소주를 얻으러 갔다가 개시부터 외상이냐고 슈퍼마켓 아저씨한테 핀잔을 받을 정도로 집안은 풍비박산 나 있었고, 아버지의 지속적인 폭력과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집에 가는 길에 항상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니셨다면 진즉에 가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성장기 환경으로만 보자면 절대로 낙천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성장기 내내 네 마음 어딨어 내놔봐 하는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던지셨기 때문에 도대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나를 이렇게 혹사시켰나 하는 생각 때문에 대학에 가서 심리학이나 철학, 신경과학, 뇌과학 자료를 지속적으로 읽다가 20대에 나름 인간 심리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 특히 행복과 관련된 학문적 지식들을 집중적으로 모으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혼자만 행복하지 말고 남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내가 얻은 노하우가 나한테는 분명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타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20년 전에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학문적 배경을 설명하다가 저희 30대 10년을 오로지 다 썼던 것 같습니다. 그때 쓴 글들이 PDF 문서로 1000페이지 분량인데 일반적인 책으로 한 6권 분량 정도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남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쓴 글이 너무 길어서 그 많은 분량을 읽다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경계의 기본 속성부터 시작해서 뇌의 여러 부분의 그 부위들을 다 외우면서 읽는 것이 대학원생이 아니고 일반인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20분 내의 동영상 3개 정도로 이 모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첫 번째 동영상이 이 앞에 올린 동영상이고 오늘이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미키피아의 마음 돋보기라는 제목은 그래서 몸에 대한 치료는 한의원에서 직접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몸과 별도로 마음에 대한 치료를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싶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번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15만 년 전에 처음 이 지구상에 나타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만 년 전 인류와 지금의 인류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몇만 년 전 인류를 태어나자마자 현대에서 키운다면 우리는 외모는 약간 다를 수 있어도 정신적인 측면에서 전혀 현대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뇌를 만드는 하드웨어 유전자가 몇만 년 전과 지금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몇만 년 전의 사람도 현대 교육을 받으면 똑같이 높은 지능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적인 능력과 별개로 그 사람이 가진 감정과 관련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몇만 년 전 사람이 압정에 찔린다면 현대인과 그 고통 강도가 다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몇만 년 전 사람에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같은 유전자를 가진 입장에서 우리와 같은 고통 강도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몇만 년 전 사람이 자식을 잃었을 때 현대인보다 덜 슬플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강도의 슬픔을 느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몇만 년 전 사람이 맛있는 사과를 먹을 때 현대인보다 덜 기쁠까요? 아닙니다. 현대인과 동일한 강도의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몇만 년 전 사람이 현대인보다 성적 쾌감 정도가 덜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성적 절정감은 현대인과 같은 강도일 것입니다. 몇만 년 전 사람이 주변인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현대인보다 덜 괴로울까요? 아닙니다. 현대인의 경우와 똑같은 배신감을 같은 강도로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을 담당하는 뇌뿐만 아니라 감정을 담당하는 뇌 또한 현대인과 몇만 년 전 인류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신석기 시대인 만년 전부터 정착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이 이전의 구석기 시대에는 수렵 채집의 이동 생활을 하였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 부족을 이루면서 그때부터 인구 집단이 커질 수 있었는데 이런 정착 이전의 시절에 인류의 평균 집단 크기는 14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 태어난 우리 조상님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40명의 집단을 매일매일 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 다른 집단은 약탈과 살인의 위협 때문에 배타적으로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호모사피엔스보다 좀 더 이전에 살았던 호미니드들도 감정의 뇌는 비슷했기 때문에 몇만 년을 뛰어넘어 몇백만 년 동안 인류의 조상들은 작은 시족 집단 안에서 유용했던 감정 회로를 공유하며 진화시켰습니다. 문제는 이런 원시 환경에 최적화된 감정의 뇌가 현대 도시 문명 사회에서는 상당히 큰 구식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이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우리 유전자의 하드웨어는 진화 과정에서 작은 시족 집단의 생활에 유용한 감정 처리 뇌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 도시 사회에서 이 처리 용량을 훨씬 넘어서는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과부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감정의 뇌가 주변 상황이 많이 변했음에도 여전히 몇만 년 전 출력물을 그대로 출력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식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 먼 과거도 아닌 30년 전 과거의 자명종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시절 때의 자명종은 기계 태엽식 시계가 100데시벨이 넘는 엄청 시끄러운 소리로 울려서 옆집에서 들릴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요즘은 이런 시계를 쓰지 않고 핸드폰의 시계를 사용하면서 핸드폰의 스피커로 우아한 음악이 예를 들어 한 30데시벨 정도로 나오는 알람을 사용합니다. 이제 핸드폰의 시계는 디지털로 최신화되어 있는데 핸드폰의 알람이 스피커가 아닌 구식 자명종과 똑같은 태엽 방식으로 소리를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제품의 모습은 매우 부적절해 보이지만 실상 사람의 이성의 뇌와 감정의 뇌가 결합된 모습은 이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를 들어 몇만 년 전 왕따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140명의 시족이 유일한 나의 보호막인 상황에서 집단에서 벗어나면 즉각적으로 죽음이 다가오게 됩니다. 따라서 몇만 년 전까지 집단 내의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킨다는 것은 맛있는 것을 자기들끼리 먹고 맹수가 습격했을 때 나를 늦게 보호해주며 이성적 매력이 떨어져 후손을 남길 확률이 현격히 떨어짐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따라는 상황은 자기 유전자의 생존이 죽음으로 다가가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고 이에 맞게 불안과 공포라는 감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현대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도 우리는 옮길 수 있는 학교가 매우 많고 먹을 것에서 배척당해서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구석기 시대처럼 평생 시족 집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만 멀리 가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안이 있음에도 왕따를 당하는 그 순간 아이의 감정의 뇌는 마치 현 집단에서 왕따를 당하면 유전자의 죽음이 임박한 것과 같은 수준의
불안과 공포를 출력합니다. 30dB이면 충분한 경고음을 구석기 시대의 출력인 100dB에 맞춰 출력하는 것입니다. 벽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바닥에 섬유 보풀이 벌레처럼 보이거나 수풀의 나뭇가지가 뱀처럼 보이는 순간을 생각해 봅시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화들짝 놀라고 나서 우리는 앗 깜짝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전에 이미 몸은 놀라는 반응을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심장을 벌렁거리게 하고 숨을 크게 쉬게 하고 혈압을 올라가게 하고 동공을 확장하게 하고 털을 곤두서게 하고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혈당이 증가합니다. 이런 반응을 의학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데, 몇만 년 전의 스트레스 상황은 이처럼 재빠른 움직임을 유발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는 개체는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실제 맹수나 뱀, 독충에 대한 반응에서 약 0. 몇 초 더 빠른 회피 반응을 구성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작동을 하는 신경회로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현대 도시사회에서는 뱀이나 독충, 맹수가 사라졌지만 이런 회로는 아직도 충실히 그 작동을 멈추지 않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의식적으로 위험을 느껴 화들짝 놀라게 하는 신체 반응과 감정 회로가 안전한 도시에서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심리를 가지게 된 이유는 140명이라는 집단 내에서 나의 평판이 나빠지면 생존이 즉각적으로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어쩔 수 없이 타인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조바심을 가지면서 살았던 조상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은 알고 보면 조상님이 겪었던 그런 진화 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만 생각해 보더라도 평생 한마을에서 죽을 때까지 주변의 모든 친족 어르신들을 보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내가 불효나 불경을 하게 되면 봄에 씨앗을 빌릴 수도 없고 농사를 협업할 수도 없었으며,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식량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대 도시사회에서 개인화된 사회가 된 것은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주변인, 특히 친족과 지인의 눈치를 의식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현대는 1인 가구에서 배달 음식과 원격 근무로 살아남을 수 있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주변인과 직접 얽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주변인을 신경 쓰는 감정 회로는 여전히 현대사회에도 구식 감정 출력을 담당하는데, 예를 들어 생판 모르는 남이 돈을 버는 것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도 친척이나 지인이 갑자기 돈을 벌면 배가 아파집니다. 나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비교 대상은 내 주변인일 확률이 훨씬 높고, 나의 열등감을 숨기고 싶은 대상 또한 내 주변인인 친척이나 지인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열등감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내 주변인들과 함께 140명의 집단을 이루면서 살면서 그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한때는 생존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이었지만, 독립생활이 가능한 현대에서는 그런 눈치를 보는 신경회로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 혜택과 풍부한 음식 때문에 실제로 굶어 죽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수입이 없으면 병원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 거의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집 바깥에서 노숙하며 자야 할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직업이 없어도 어느 정도 국가에서 살 수 있는 생활비 정도는 지급해 줍니다. 이런 주변 환경이 생존에 매우 유리해진 상황만으로도 우리 감정의 뇌가 형성될 때의 문제들, 즉 기아나 한파, 질병, 맹수, 집단 내의 평판 같은 나쁜 감정들을 유발했던 그런 것들이 현대화된 상황에서는 그 경고 정도를 감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감정의 뇌가 100dB로 스트레스 상황임을 알려줄 때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약 10dB 정도로 볼륨을 낮춘다는 심정으로 그것을 덜 심각하게 여깁니다. 현재 상황은 유전자의 죽음과 잠재적으로 연관된 심각한 상황이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감정의 뇌가 예전 방식의 고강도 출력물을 똑같이 내뿜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기분까지 억지로 감해서 덜 느끼려 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것은 그냥 충분히 누리면서 나쁜 감정이 유발될 때만 선택적으로 그것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가만히 귀를 막고 바라봅니다. 우리는 자신이 스트레스를 느낄 때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열받는 게 정상이지. 내 상황이 되면 누구나 돌아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뇌에서 출력되는 감정 정보는 충분히 정확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가 우리는 대부분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을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상황 판단에 의해서 대부분 맞는 판단일 것이고 향후 움직일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침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 강도는 이제부터 의심하여야 합니다. 최신 핸드폰에 옛날 태엽 자명종을 달고 있는 모습보다 우리는 최신 핸드폰에 맞는 현대식 알람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그 감정의 강도가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실상 당장 죽을 일이 없는 현대사회에서 원시인처럼 잠재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죽음과 맞닿아 있는 필요 이상의 공포와 불안, 분노를 느끼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여러 감정을 일으키는 핵심 신경계의 부위는 편도체라고 하는 곳이고 이 편도체는 자동차의 엑셀레이터처럼 본능적인 충동에 의해 부르릉 부르릉 감정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 편도체를 억압할 수 있는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안화 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이마 근처에 있는 대뇌 피질입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공포는 대부분 편도체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이마 뒤에 있는 대뇌 전두엽은 우리를 문명화하고 참을성 많은 성인 형태로 바꿔주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구구단을 모르고 태어나지만 후천적으로 구구단을 외울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해주는 장소 또한 이마 뒤에 있는 대뇌 전두엽입니다. 이 전두엽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으로 발달을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감정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안화 전두 피질은 전두엽 밑부분에 위치하여 이성적인 정보보다 감정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남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와 같은 그런 내용은 모두 다 안화전두 피질에 저장되어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무리 분노가 차올라도 직장 상사에게 대들면 안 된다는 공식 또한 이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또 하나의 핵심적인 업데이트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현대사회에서는 분노, 불안, 공포와 같은 감정의 강도가 과장되어 있어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의 볼륨을 좀 줄여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를 의심하라.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의 강도를 의심하라. 구구단을 외울 때는 나름 집중해야 하는 학습 시기가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써먹게 될 수 있듯이 일단 자기 감정을 의심하는 훈련도 처음에는 버벅이면서 익숙하지 않지만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는 훨씬 수월하게 자신의 마음을 관조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든 한 번에 익숙해지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한 발자국 떨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강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20년 넘게 현생도 천국처럼 살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나름의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당연하게만 보였던 자신의 감정이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사실은 자꾸 그것을 의심해봐야 더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